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르노코리아 신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오로라 1, 2, 3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오로라 1은 24년도에 출시될 중형급 SUV 차량을 의미합니다. 오로라 1이 GD 자동차의 싱이에 L로 나온다는 소식을 제 채널에서 22년 2월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하지만 제대로 출고가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QM6 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예상대로 출시가 되었었죠. QM6 베이스로 미니밴이 나온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엉터리 기사였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싱이의 L이라는 차량은 QM6보다 조금 상위 모델로 포지션될 것 같습니다. SM5 후속이 SM6였지만 6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상위 모델 느낌을 준 것처럼요.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QM6는 당분간 병행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모델이 많이 없는 르노코리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SM6가 출시되면서 SM5는 클래식이라는 가성비 트림이 나왔었죠. 만약 QM7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다면 QM6는 LPG와 밴 위주 가성비 트림으로 한동안은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위의 L 모델 재원에 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싱위의 L이라는 모델은 볼보 XC40과 같은 CMA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륜 구동 및 사륜 구동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 주력이 될 것이며 가솔린 터보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후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조수석까지 3개의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소재의 변화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GD 자동차 이야기를 하자면 GD 자동차가 르노코리아 지분 34%를 인수하고 2대 주주로 자리 잡았었죠. GD 그룹 산하에는 볼보도 있습니다. 볼보의 전기차 폴스타4가 25년도부터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고요. 이런 좋은 소식도 있는 대신 경향신문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지분 34%를 주고 기술을 사온 게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보도도 있었습니다. GD가 르노코리아 지분 34%를 2,640억 원에 인수했다는 거랑은 내용이 조금 다르죠. GD가 지분을 인수했다 이렇게 보면 투자의 개념이고 기사 내용대로 르노코리아가 GD그룹에 2,640억 원을 내고 신차 제작을 위한 기술 사용권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결국 르노그룹이 르노코리아에 대한 적극적 투자 대신 지분을 중국에 팔아서 필요한 기술을 사온 것 같은 모양새가 됩니다. 하지만 르노, 닛산이 제공하지 못하는 플랫폼을 가져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곧 다가올 24년은 르노코리아에게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로라 1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후속 모델 출시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싱이의 L 기반으로 개발되는 오로라 1, 볼보의 CMA 플랫폼을 사용하고 중국 현지에서 베타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차량 자체만 봤을 때는 괜찮은 성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차 아니냐는 이미지를 잘 탈피하는 게 숙제로 남을 것 같고요. 경쟁사 중형 차량에 있는 6인승 시트의 부재도 약점으로 지적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정책이겠죠. 볼보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홍보와 함께 가격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프랑스 본사에서 관여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르노코리아에 계신 높은 분들이 잘 말씀을 하셔서 초반 물량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G 모빌리티의 토레스나 쉐보레의 트랙스가 왜 초반 돌풍을 일으켰겠습니까?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현명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꼭 브랜드 포지션에 걸맞는 합리적인 가격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이 무너진 브랜드 이미지는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오로라 1, 2, 3를 출시하면서 점차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많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내년에 오로라 1 출시 소식만 있냐? 알핀 수입 소식도 살짝 들리긴 했었는데요. 이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 바퀴 달린 리어카라도 하나 출시되면 좋겠지만 인증 비용도 있고 판매량도 아주 적을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로라 1은 내년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될 것이며 바로 사전 예약이 진행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출시 예정인 오로라2는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르노 라팔이 베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소형 SUV인 XM3보다 상위 포지션이 예상되며 하이브리드가 주력, 터보 엔진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라팔은 단순 수치적인 비교로도 XM3보다 전장, 전폭, 전고가 모두 큰 차량입니다. C세그먼트 SUV니까 준중형급 또는 중형급 정도의 포지션이 예상됩니다. 르노 라팔 디자인 정말 멋있죠. 아직 출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내 출시가 된다면 쿠페형 SUV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에는 르노 세닉 전기차 수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면 정말 멋있죠. 르노의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마스터도 풀체인지가 되었는데요. 24년 말 또는 25년도 본격적인 수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토, 전기차 등 다양한 버전 모델들을 들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6년도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6년도에는 오로라3가 출시됩니다. 26년도에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늘어나 있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로라3는 아직 출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려진 사실이 적습니다. 이 세그먼트 전기 차량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는데 EV9과 같은 준대형급 EV SUV 모델로 출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벌써 몇 년째 3가지 차종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오고 있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내년 상반기는 정말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차가 나오기 전까지 르노코리아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가격 인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력으로 밀 수 있는 차종은 그나마 가장 최근에 출시한 XM3이고요. XM3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전체 XM3 모델의 가격을 다시 한번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며 PM6, SM6도 가격 인하 또는 그것이 힘들다면 가격은 동결한 채 옵션을 추가해주는 에디션 모델 투입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델이 오래되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더라도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분들이 늘어난다면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24년도부터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르는 르노코리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르노코리아 신차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